안녕하세요. 진로 설계와 실천 인성 오늘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8주차까지 강의했고 9주차 때는 자율학습으로 중간고사 대체 과제가 나갔었는데 그래서 잘 지내셨나 궁금하고 과제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하신 거 잘 살펴보고 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격과 진로라는 주제로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우리 수업의 앞부분에 한 3, 4주차쯤에 성격과 진로 수업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뒤로 미뤄졌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이 성격과 진로 수업을 할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성격 검사를 다 같이 진행하고 그 검사를 토대로 이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검사를 하고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뒤로 미루다가 이제는 이번 학기 계속 그 대면 수업을 하지 않는 걸로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교양 과목은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번 주에 이 부분을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 14주차에 이 진로 소개 칼럼 발표 부분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도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은 이 부분을 대체할 다른 강의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성격과 진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격과 진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MBTI 검사와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좀 볼게요. 모두가 장미일 필요는 없다.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그러나 모든 꽃이 장미일 필요는 없다. 모든 꽃이 장미처럼 되려고 애를 쓰거나 장미처럼 생기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해서도 안 된다.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 어찌하여 장미는 해마다 수없이 많은 꽃을 피우는데 나는 몇 해가 지나야 겨우 한 번 꽃을 피울까 말까 하는 난초로 태어났을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다. 나는 장미처럼 화사한 꽃을 지니지 못하지만 장미처럼 쉽게 지고 마는 꽃이 아니지 않은가? 도종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 중에서. 여러분, 이 글이 어떻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이 글이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저한테 와닿은 부분은 나는 내 빛깔과 향기와 내 모습에 어울리는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에요. 남하고 비교를 하기보다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에게 걸맞는 그런 모습을 더 개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행복하면서도 우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성격에 대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격이란 무엇일까? 성격이라는 건 여러분 뭔지 사실 다 알고 있죠. 그거를 학문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좀 그냥 간단하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정체성의 핵심을 형성하는 생각, 판단, 감정 반응의 패턴, 요 세 가지가 사실 성격의 주요한 요인들이죠. 어떤 생각을 주로 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주로 내리는지, 어떠한 감정 반응을 주로 보이는지,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도 오늘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성격이라는 거는 사실
뭐 한 달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할 수는 있어도 거의 일관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에게 휙휙 바뀌는 특성 말고 네,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10대부터 서서히 형성돼서 대부분 20대에 완성이 되고 그 후로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와 20대 성격 형성이 되게 중요하겠죠. 성격 형성에서 습관이 지니는 역할이 매우 크다. 습관은 제2의 본능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계속적이고 일관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습관적인 게 많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버럭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과 일단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것도 이제 감정 반응의 습관인데요. 이런 습관이 사실은 잘 바뀌기 어렵고 결국 그게 그 사람의 성격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거는 좋은 성격을 기르는 거고 나쁜 습관을 형성하는 거는 나쁜 성격을 기르는 본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뭐 성격 단어들이 막 여러 가지가 나와 있죠. 네. 그럼 성격이란 무엇일까? 학자들이 정의한 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알포트라는 학자는 성격이란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개인 내의 정신적, 신체적 체계들의 역동적인 조직이다. 되게 말이 어렵죠. 이렇게 말하면 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환경에서 내가 적응을 할 때 적응하는 방식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리버트와 리버트 두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개인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한, 여기도 환경이 나오죠. 어떤 환경에 대한 행동과 반응들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특징들의 조직이다. 독특하고 역동적인 조직. 독특하다는 거는 그 사람 고유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또 역동적인 조직이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환경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나의 독특한 신체적, 심리적인 그런 특징이 합쳐진 게 성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은 다른 사람하고 구분되는 독특한 모습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다라는 거,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다른 성격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랑 나랑 똑같은 성격인 사람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성격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가 좀 이따가 뒤에 16가지로 성격을 나눈 유형을 배우긴 할 거예요. 16가지 성격 유형 배우겠지만 만약에 내가 같은 하나의 유형에 나도 여기에 해당하고 친구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이 A와 B는 약간은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아예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격 말고 또 기질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기질은 뭐냐면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특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A라는 특성을 기질을 타고났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환경에서 살아오냐에 따라서 성격은 B가 될 수도 있고 C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B 다시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갖고 태어난 기질이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성격도 궁금할 수 있고 자신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기질도 궁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 검사 중에 기질이랑 성격을 둘 다 그 검사해 주는 게 있는데 그 검사 이름이 TCI라는 검사예요. 여러분들 학교 그 상담센터에 이 TCI 검사가 구비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 여러분이 기질과 성격이 둘 다 궁금한 친구들은 TCI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알고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거
아, 사람은 누구나 다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100%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성격이 또 너무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 좀 불편한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개성과 나만의 강점을 내가 잘 받아들일 때 자신의 성격의 성숙과 발달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의 성격이 되게 독특하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나는 저 친구에 비해서 좀 사람들 많을 때 잘 어울리지도 못하는 것 같고, 나는 사람들이 뭐 5명 이상 있으면 내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난 되게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뒤에 여러분이 배우시겠지만 사람이 많은 걸 즐겨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소수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특성일 뿐이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는 없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내가 내 성격이 아닌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도 좀 열린 자세로 바라봐 줄 필요는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오늘 성격과 진로를 배우냐면 내 성격과 잘 걸맞는 진로를 선택할 때 여러분이 좀 더 행복하게 직업 생활을 하시겠죠. 네.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 best careers for your personality type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성격 유형의 가장 베스트한 직업, 진로, 이게 뭘까라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개인의 성격이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접촉이 많은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잘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무실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뭔가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꼼꼼하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쪽이 더 끌리세요? 이쪽이 더 끌리세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쪽에 더 끌리긴 합니다. 저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고 그렇게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격마다 맞는 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격은 진로 선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진로를 결정할 때 본인의 성격을 잘 고민하지 않고 그냥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해서 온 진로인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거나 왜 이렇게 나는 여기서 뒤처지는 것 같지?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럼 되게 괴롭겠죠. 예를 들면 제가 상담한 친구 중에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 MBTI 유형 배울 성격 검사 MBTI 유형 배울 건데 그 검사 유형상으로는 ENFP 뒤에 나올 거라서 뭐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좀 약간 연예인이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 되게 좀 화려한 그런 활발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울리는 성격인 친구랑 상담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고시. 그때 행정고시 5급 시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연예인이나 어떤 화려한 어떻게 사람들 많이 만나고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거 할 수 있고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루 종일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 고시원에서 그 딱딱한 내용의 뭐 법이라던가 경제라던가 이런 내용의 책만 딸딸딸 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집중이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스스로는 전혀 그 자기의 성격과 진로가 맞지 않는다는 걸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 진로를 시험을 만약에 잘 봐서 가더라도 그 고시를 합격해서 행정고시 합격해서 뭔가 공무원이 됐다고 해도 또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그 페이퍼 워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되게 고역일 수 있죠. 근데 뭔가 나의 성격과 맞지 않는 진로를 하면서 막 승승장구하기는 사실은 엄청 어려워요. 네.
내가 내 성격이랑 딱 맞는 진로를 고르면 거기서는 진짜 뭔가 날개 달린 사람처럼 잘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자신의 성격과 진로의 연결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 MBTI 검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만약에 이 내용을 다루다가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까지도 MBTI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제각기 다른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그에 따라서 인식은 세상의 어떤 자극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판단은 그걸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 행동 양식은 그런 인식과 판단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격에 더 편하게 느끼고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호성,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편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격과 내가 환경에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다. 네,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직업이나 진로에 있어서도 성격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지만 연애를 하거나 친구를 사귈 때도 이 유형에 따라서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뒤에 나오겠지만 되게 감정적인 유형이 있고 되게 사고적인 유형이 있는데 그럼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아팠니? 어떻게 너무 아프겠다. 내가 호해줄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약국 가서 치료하고 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둘이 너무 다르니까 이 F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쿨하냐? 그렇게 딱딱하게 말해? 너는 내 감정에 공감이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보기보다는 둘의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이 성격에 따라서 너무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내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할 때 행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MBTI 검사라는 거는 진로 선택의 가장 중요한 동기를 직업에 대한 흥미와 만족감으로 본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뭐 돈이라던가 그러니까 월급이라던가 장래에 대한 어떤 유망성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직업에 대해서 재밌게 느끼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격과 잘 맞는 직업을 할 때 재밌고 만족감을 느끼니까 그래서 성격을 아주 많이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MBTI 검사는 성격을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겠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일을 찾는데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M이랑 B 요거는 마이어스 브릭스인가요? 네, 마이어스 브릭스. 이거는 이 검사를 만든 사람들의 이름을 따와서 만든 거예요. 네, 다른 뜻은 없어요. 이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로 검사 판단을 해요. 유형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네, 뒤에 보면 잠깐만 뒤로 갔다 올게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하나하나당 각각 E냐 I냐, S냐 N이냐, T냐 F냐, J냐 P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뒤에 다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의 주의를 초점시키는 게 외향적이면 나는 E구나. 나는 보통 정보를 인식할 때 직관적으로 인식하는구나. 나는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감정형에 가깝구나. 나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은
판단형에 가깝구나.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마다 둘 중에 하나씩이 나의 유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내 유형은 E, N, F, J 유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유형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ENFJ. 이게 사실 제 유형인데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아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결국 나오냐면, 양이 많아서 2주차에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식으로, 이 ISTJ, INTJ, 요런 식으로, 나의 유형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유형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총 16가지입니다. 16가지. 4개, 4개, 16가지죠? 그래서 16가지 중에 나의 유형이 하나가 여기서 이제 정해지는 거죠.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ENFJ가 저의 유형이에요. 네. 여러분도 오늘 수업을 듣고 자기 유형이 뭔지 한번 추측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는 이거를 다 같이 검사해서 각각 여러분이 어느 유형인지를 이제 검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제일 좋은데 지금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일단 추측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MBTI 검사는 인터넷에 무료 검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교에 상담센터에서 MBTI 검사가 있으면 받아보신다거나 외부의 기관에서 MBTI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원래 있던 데가 어디였지? 여기.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아까 E냐 I냐를 결정할 때는 뭘 본다? 에너지의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때 그 외향적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이 먼저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목하게 되는 정보의 종류, 정보가 어떻다? 나는 감각적인, 오감을 활용한 거에 익숙하다. 나는 직관. 여기서 여기 I가 있는데 왜 N이냐면 여기서 I를 한번 썼기 때문에 뒤에 N을 쓰는 거예요. 나는 직관이 더 중요한가? 네. 그리고 의사결정 방법 세 번째. 디시전은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사고에 주로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나는 감정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마지막, 라이프 스타일이었죠? 여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직화된 방식으로 살기, 자발적인 방법으로 살기. 나는 좀 뭔가 이렇게 정리된 그런 상황에서 사는 걸 좋아해. 그게 제이고 나는 인식되는 그때그때 자유롭게 인식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는 게 편해. 이렇게 제이랑 P로 나눠질 수 있어요.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융이라는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융이라는 분이 인간은 자신이 타고난 선호 방향을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네, 문제는 그렇게만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을 서서히 개발하면서 결국은 되게 통합적인 양쪽 다 가능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내가 현재는 어떤 방향의 사람,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파악을 잘해서 나를 잘 이해하고 하지만 반대 성향도 개발해서 통합해 나가는 게 자기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선호 경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라서 나는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적합한 직업이나 직업 환경을 선택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겠죠. 네. 네. 그 4가지 선호 경향 중 여기부터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